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임영웅 씨와 대구 콘서트 소식 그리고 영웅시대 이야기가 아침 뉴스 프로그램을 장식을 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오늘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SBS 모닝와이드의 굿모닝 이슈라고 하는 코너에 임영웅 콘서트 전격 해부가 방송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반가운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대구 콘서트 갔을 때 저는 토요일 날 공연을 봤는데 토요일 날 공연 보고 끝나고 나오려는데 어떤 분이 저하고 사진 찍자고 하셔서 사진을 같이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SBS 모닝와이드 찍으러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콘서트 끝나고 뭔가 했더니 오늘 방송을 보니까 이해가 됐었습니다. 내용은 임영웅 씨 콘서트가 얼마나 티켓팅이 어려운지부터 왜 그렇게들 임영웅 씨 콘서트를 다들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타이틀은 대국민 효도 배틀입니다. 대국민 효도 배틀이 이슈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국민 효도 배틀이라는 좌상이 있었고 그 영광이가 티켓팅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임영웅 씨 콘서트가 얼마나 티켓팅이 어려운지가 나옵니다. 기사 제목을 보니까 효도하기 어렵네.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1분 만에 최대 370만 몰려. 이건 세계일보 기사 제목이고요. 임영웅 콘서트 대기자만 70만 명 370만 명 몰린 임영웅 콘서트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실제로 티켓팅하는 장면이 나와요. 될 것 같은데 숫자가 막 줄면서 매진 뜨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 콘서트 티켓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해 주면서 이 누리꾼들의 이 댓글 같은 게 올려져 있네요. 어디 호남평야 같은 데서 콘서트 해. 이 정도면 유세 차량으로 전국 투어 해줘. 임영웅 주제 파악해라. 잠실 경기장도 너무 작다. 예, 그러면 임영웅 씨의 그 콘서트가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기 어렵고 피켓팅인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두 사람의 전문가가 출연해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요. 제작진이 대구 콘서트를 찍으러 옵니다. 많은 하늘색 옷 입은 분들이 뛰어가는 곳을 설명해 주면서 여기는 바로 이 대구에 있는 그 팬카페? 예, 그런 곳입니다. 전국에 웅지순례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마량에 가고 싶다의 마량군이나 서울 마포구에 있는 코리아 식당, 그리고 대구 광역시의 팬이 운영하는 카페, 여기가 이제 그 웅지순례 자리였는데 이 대구의 카페에 팬들이 온 화면이 촬영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곳곳에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팬들의 흔적이 있고 건행하는 장면도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건행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했을 당시 장면을 보여주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줄여서 건행이라고 한다라는 설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영웅 씨 사진이 있는 가방, 스카프를 메고 있는 팬들의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네, 플래카드 다들 준비해가지고 가시잖아요. 영웅시대의 별빛으로 내 우주를 채울게. 너의 내일엔 언제나 영웅시대가 있다. 이런 팬들의 그 이렇게 피켓이나 이렇게 쓰신 것도 보여주고요. 여기 주인공분은 올콘하기 위해서 이분이 오산화백님이신데요. 나이가 82세이니까 내년에 또 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자녀분들한테 부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마지막 소원으로 부탁 하나 하자. 그래서 티켓 한 번만 끊어달라고 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임영웅 씨가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자랑하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안표가 성행해서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았죠. 임영웅 씨 본인도 티켓팅에 실패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소속사에서 이 안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입장도 이 굿모닝 이슈에서는 방송이 됐습니다.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명 요청을 하고 모니터링을 거쳐서 강제로 취소하기도 하는 모습들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찌아님이시네요. 방석이 셀 수 없이 많다. 집안에 방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석을 쫙 이렇게 콘서트 전 모습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방석이 벽돌인 줄 알았어요. 멀리서 보면. 동그란 방석이 쫙 있는 모습들도 보여졌고요. 이제 그게 이제 팬을 위한 배려죠. 그리고 영수증에 임영웅 씨가 직접 쓴
메시지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영수증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대구 영수증 멘트도 참 좋더라고요. 11월 25일 토요일, 제가 갔던 날 촬영과 맞네요. 영웅시대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천하무적 영웅이잖아 뿐만 아니라 서울 콘서트 때 영수증도 이렇게 캡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팬분이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임영웅 씨 콘서트의 비결, 효도존이 이슈였습니다. 이 모녀지간에 임영웅 씨 콘서트 보러 오신 분을 소개하면서 친구들이 티켓팅 도와줘서 마지막 연차를 임영웅 씨에게 쓰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요 꼬마를 봤거든요. 여기 유모차에 앉아있는 꼬마인데 할머니가 임영웅 씨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자주 듣다 보니까 임영웅 씨 노래를 틀어주면 춤을 춘대요, 꼬마가. 그래서 가족분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렇게 유모차 지나가는 거 제가 이제 그날 라이브 하면서도 봤었는데 표는 한 장밖에 못 구하셔서 할머니는 공연장을 가시고 이 밖에는 팬들이 쭉 있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 씨 콘서트마다 밖에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도 참 이색적인 광경이었는데 그날도 제가 라이브 하면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콘서트장 문이 열리니까요. 콘서트장에서 콘서트를 보고 나오는 가족들을 기다리는 그 분들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시선을 보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이색적이었는데 그거를 촬영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기함에 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지난 서울 K스포돔에서는 히어로 스테이션이 야외에 마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효도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대기 장소뿐만 아니라 팬들이 화장실을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을 팬들이 힘들어하니까 간이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죠. 그래서 지난번 K스포돔에는 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안에 들어가면 5칸이 있고 손 씻을 세정제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마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했고 또 이제 연세 많으신 팬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께서 급하게 화장실을 갈 때 너무 기다리시지 않도록 간이 화장실뿐만 아니라 콘서트장 내부에도 화장실이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누리꾼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놀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임영웅 쌤 콘서트에서 제일 충격받은 부분이 아무래도 화장실이 아닐까 싶은 스태프분이 나서서 핸드볼 경기장 문 열어주시면서 이쪽도 사용 가능하세요 라고 외치시면 그때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 누리꾼들이 굉장히 놀랬던 장면들. 그리고 특별한 무대 연출이 이슈. 임영웅 씨 대구 콘서트를 설명하면서 예사롭지 않은 콘서트 현장이다. 우선 무대 연출이 너무나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전광판, 서울 콘서트의 경우는 전광판도 화제가 됐었고요. 동선도 360도 개방되어 있는 무대였는데 물론 대구 콘서트는 서울 콘서트처럼 완벽하게 개방이 된 건 아니고 앞쪽에 무대가 있고 길게 걸어 나오는 곳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무대였지만 사실 그 동선을 소화하는 것 자체가 아티스트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게다가 대구 콘서트는 이게 나오는 데가 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메인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다가 임영웅 씨가 쭉 나와야 되는 모습들까지 있으니까 좀 놀라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 경영학과의 심희철 교수님인데 임영웅 씨는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께서. 원형 무대라고 하면 개방성을 중시하고 돌출 무대라고 하면 팬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만 무대를 적극적으로 쓰면 동선이 굉장히 힘들 수 있고 2층과 3층 그리고 멀리 있는 관객들을 위해서 모니터를 설치해서 팬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한 건 굉장히 이색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얼굴이 나왔어요. 네, 가을하늘님이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손잡았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가까이에서 선명하게 본 건 처음이다. 자리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 가을하늘님이 이날도 임영웅 씨를 가까이서 보셨나 봐요. 저한테도 손잡았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실물이 훨씬 예쁘고 훨씬 깔끔하고 정말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셨고요. 희견향님께서 너무 황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팬들을 배려해서 잘 짜여진 무대를 보여줘서 너무 멋있었다는 한마디를 전해줬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퇴근길을 가는 모습들도 방송이 됐는데요. 임영웅 씨가 마지막까지 퇴근길에 팬 서비스를 해주고 정말 팬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인사해주는 장면. 오빠 사랑해 잘생겼다 이런 걸 외치는 장면들도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콘서트 끝나고 나니까 희견향님 댁에서 이렇게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팬분께서 나도 방을 꾸미기에 우리 아들이 빨리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언니 빨리 내쫓으라고. 예. 그리고 그날 콘서트를 즐기셨던
이명웅 씨가 구석구석 오신 팬들을 신경 쓰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인다고. 그리고 휠체어석을 이명웅 씨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돌려준 미담도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것도 돌려주면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이명웅 씨의 따뜻한 팬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끝으로는 하재근 그 평론가님이 출연을 하셔서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라고 생각했을 때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명웅 씨가 콘서트를 하면서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었고 대구 콘서트 끝나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크게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콘서트 관계자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콘서트 문화가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걸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또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왜 평생 이명웅 씨를 좋아하는지 알아요?에 대한 답이 됐을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대전 콘서트 때 저희 구독자분 중에 종혜님께서 오픈하우스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연락이 없으셔서요. 종혜님께서 혹시 영상을 보시면 저희 댓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좀 알려주십시오. 오픈하우스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메일로요. 너무 귀여운 구독자분이 편지를 한 통 써주셨어요.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다 미소 짓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영웅시대의 49세 별빛 욤욤입니다. 그러니까 4학년이래요. 초등학교 4학년. 별빛 욤욤님. 저희 할머니께서 영웅 오빠를 정말 좋아하는 찐팬이신데요. 영웅 오빠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셔서 매번 제가 티켓팅을 했는데 저 여기서 또 충격받았잖아요. 49세 초등학교 4학년이 티켓팅을 했다는 거. 계속 실패하다가 제가 마지막 광주콘에 성공했습니다. 저도 못하는 걸 별빛 욤욤님 제가 사모님으로 모셔야 될까요? 예. 저는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서울 콘서트 빼고. 그때는 너무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워했는데 막상 가실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됩니다. 어떡하죠? 77세인데 현재 식당을 하시기 때문에 1박을 할 수 없고 먼 길 혼자 어찌 가실까 해서 혹시나 부산 티켓과 교환하실 분 연결이 될까 하여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어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할까요? 별빛 욤욤님께서 예매한 할머니 표는 광주 금요일 R 구역입니다. 부산 아무 날짜라도 괜찮다고 대신 앞자리면 좋겠습니다. 네. 할머니 소원은 가까이에서 영웅 오빠 보는 거라서요. 제가 할 수 있으면 모시고 가고 싶은데 저는 아직 초등학생이고요. 금요일은 저희 엄마도 일을 하셔서 영웅시대 팬카페에서는 이제 티켓 교환하거나 양도하거나 그런 글을 못 올리게 되니까 학교 마치자마자 집에 와서 메일을 써봅니다. 저희 할머니 소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행. 별빛 욤욤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요게 작년 울산 울주에 있는 영웅 카페에서 찍은 사진과 작년 엄마와 서울 콘서트 갔었는데 제 사진입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영웅 오빠 팬입니다. 증명될까 해서 함께 첨부해 봅니다. 저 이거 한 5번 읽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우리 PD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한참을 또 즐거워하면서 읽었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티켓팅 성공한 것도 대단하고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긴 메일을 쓴 것도 너무 기특한데 별빛 욤욤님 연락처를 주셔야 제가 어떻게 연락을 드리잖아요. 그래야 티켓팅을 이렇게 교환을 해드리든지 뭐 어떻게 해드릴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 반드시 단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별빛 욤욤님께 어떤 방식으로 제가 전화를 드릴 수 있을지 보내주시면 광주 콘서트 티켓을 지금 별빛 욤욤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부산 콘서트 티켓을 갖고 계신 분과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요.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꼭 연락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님과 할머님은 별빛 욤욤님 같은 귀여운 손주를 보신 것만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공하셨습니다. 이야, 이런 귀한 보물을 집에, 대단하십니다.
별빛 용룡님 감사하고요. 혹시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광주 콘서트 금요일 티켓과 부산 콘서트 금, 토, 일 상관없으시대요. 울산이시니까 바꿔드릴 수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별빛 용룡님은 반드시 저한테 연락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2023 AAA에서 인기상을 받는다는 소식인데요. 인기상 투표를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이돌 챔프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투표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선과 본선 과정을 거친 2023 AAA 인기상 투표에서 임영웅 씨가 본선 득표수 121만 9,066표, 45.1%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든든한 영웅시대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얻게 됐습니다. 한 달여의 투표 기간 동안 뜨거운 사랑과 응원으로 내내 1위를 유지하면서 임영웅 씨가 인기상 트로피를 안게 됐는데요. 이번에 인기상을 받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4년 연속,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4년 연속 AAA 인기상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임영웅 씨가 2020년에 AAA에서 가수 부문 최애돌 인기상을 수상했고 2021년에는 가수 부문 RET 인기상, 가수 부문 U 아이돌 라이브 인기상, 2022년 작년에는 남자 가수 부문 DCM 인기상을 수상했는데요. 4년 동안 총 5개의 AAA 인기상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이게 이제 임영웅 씨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영웅시대가 얼마나 뜨겁게 응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시상식에 앞서서 인기상 수상을 확정했고요. 이번에 임영웅 씨가 2023 AAA에서 몇 개의 트로피를 갖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보니까 이번에 12월 14일 날, 그러니까 부산 콘서트가 지나고 그 다음 주죠. 필리핀 블라칸의 필리핀 아레나에서 시상식이 열리게 되는데 55,000석이네요. 가보고 싶다 진짜. 이 필리핀 아레나가 서울 K스포돔, 지난번 서울 콘서트가 열렸던 장소의 3배, 일본 도쿄돔의 2배예요. 기네스북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다목적 실내 공연장으로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 여기서 노래하겠네요. 참석하니까. 와, 너무 멋지겠다. 오후 1시부터 레드카펫 진행되고요. 3시부터 6시 반까지 본 시상식이 치러지게 되는데, 야, 이거 위버스를 통해서 레드카펫과 시상식이 독점 생중계가 되네요. 야, 임영웅 씨 이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데, 어쨌든 인기상은 확보했고요. 올해는 몇 개의 트로피를 안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작년에 김선호 씨도 AAA 참여했었는데 김선호 씨 어머님이 임영웅 씨 팬이셔가지고 공항에서 김선호 씨가 얘기해줬대요. 영웅시대 팬분한테 우리 어머니가 임영웅 씨 팬이라고. 그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네요. 올해는 얼마나 멋진 무대를 보여줄지. 게다가 이제 두 올 다이 무대를 하지 않을까요? 제 예상입니다. 근데 필리핀이나 동남아에 원체 K-팝 팬들이 많기 때문에 저 무대에서 하는 임영웅 씨를 보고 나면 또 해외에서 반응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정님께서 친구 추가를 하려고 했더니 잘 못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미 이제 교환하고 싶으신 분하고 교환을 하겠다고 날짜는 딱 맞는데 이분도 제가 선정님께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쓰신 댓글 아래에다가 제가 클릭만 하면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가 되게 제가 URL을 남겨뒀거든요. 그러니까 클릭을 하셔서 친구 추가를 하시면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고요. 그것도 안 되시면 그러니까 선정님의 이메일 주소라도 남겨주셔야 제가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연락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 드리고요. 민들레님 아직도 연락이 없으셔서 꼭 영상 보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처에 전화 받으실 수 있는 데라든지 뭐라도 하여튼 연락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마음 따뜻한 영웅시대 분들이 있으셔서 참 행복한 날들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